안녕하세요, 피베르입니다. 오늘은 편백나무 가지치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원래는 4월 안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3월 말부터 4월, 늦어도 4월까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집 편백나무는 두 그루인데요. 이 두 그루의 가지치기를 오늘 할 텐데, 일단은 편백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편백나무 가지치기를 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요. 나무의 윗부분을 보시면 키가 일단은 먼저 많이 커졌습니다. 편백나무는 매우 높게 자라는 교목이죠. 높게 자라는 나무고 침엽수, 상록수입니다. 편백나무 가지치기 일단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침엽수는 대부분 3월이나 4월이 좋습니다. 초봄이 좋고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저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6월이나 7월 이때도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가지 정도는 쳐도 상관없습니다. 가지치기 시기를 생각을 하실 때 그 나무에 따라서 특정한 시기가 좀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무에 적합한 가지치기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잘라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록 침엽수 같은 경우는 3, 4월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절단 가지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끝에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수시로 잘라주는 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에 삐져나오는 부분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영 잡기 가지치기는 3, 4월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 키울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 집은 이렇게 편백나무를 원뿔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죠. 이 수형대로 맞추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삐져나온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이 원뿔형에 맞도록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삐져나오는 부분 있죠? 오른쪽에 저런 부분들을 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심지라고 하는 이거 제일 높은 그 부분, 그 심 부분을 잘라내면은 생육을 이제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키를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싶으면 심을 잘라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심을 계속 놔둬서 더 위로 올라가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위로 올라가게 키우기 위해서 심을 놔뒀고요. 심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 개의 심 중에서 곱고 튼튼한 심 하나를 골라서 나머지 심은 잘라주면은 그 심을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작년 가지치기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에 여러 심이 있었던 걸 하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이 이제 이렇게 곱게 자라서 한 이 정도 부위, 약간 여기 휜 부분이 여기 요 부분에서 그 부위에서 이렇게 위로 솟았습니다. 보니까 대략 한 1m, 1년 만에 작년 심에서 한 1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여기 이 편백나무도 약간 휜 부분이 여기에 영상에서 가운데 정도 되는 부위가 작년에 심을 하나로 모아줬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1m 정도 여기도 자란 것 같아요. 두 편백나무 모두 작년보다 키가 한 1m 정도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조절하기 위해서 심을 건들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심을 하나로 모아줄 수도 있고,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가급적 윗부분은 좀 더 많이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윗부분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밑부분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윗부분을 좀 더 쳐줘도 나중에 자연스러운 수영으로 성장 속도가 윗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풍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고요, 고지 가위로 잘라서 편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침엽수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안에 마른 가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가 있으면 거기 햇볕이 안 든다는 거고, 그 가지는 자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침엽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마른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 있는 여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 윗부분에 더 이상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질화라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가지는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에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때도 너무 많이 자르지 않고 마른 부위까지는 자르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른 부위가 있죠. 부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여기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 가지는 그냥 자체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끝에는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끝부분이겠죠. 혹은 아예 이 가지를 제거를 해버리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영을 갖춰서 자르고 나면은 6월 7월에는 가볍게 이렇게 그 사이에 웃자란 가지, 약간 삐져나온 가지는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한 10% 정도의 가지치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볍게 웃자란 가지를 치는 것은 연중 어느 시기에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지치기, 이렇게 절단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무에게 가장 피해가 없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볍게 살짝 끝부분을 잘라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가지치기 중요한 것은 시기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수고를 높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고를 심을 통해 가지고 심을 잘라서 높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형태가 원뿔이냐 원통형이냐 촛불형이냐 여러 가지 침엽수는 침엽수의 특징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편백나무는 원뿔형으로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뿔형에 맞도록 가지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삐져나온 부분, 원뿔형에 비춰봤을 때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마른 가지가 없도록, 마른 가지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